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략인데요.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수요일이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되는데 목요일장에 아마 영향이 가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코스피 2,700 넘어가나요?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엔비디아에 대한 개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벌써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어요. 11월, 12월, 1월 이제 지금 2월도 다 끝나가는데 시장이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지금까지 뭐가 동일했냐? 시속 게임이라는 거예요. 시속 게임입니다. 저 PBR 주가 가면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로봇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들이 가면 어떻습니까? 저 PBR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수급에 관련돼서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시속 게임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우리 그 질문 준비하신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러닝타임 얘기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러닝타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기한이 짧아졌다라는 소식이 네.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요. 원래 11개월이었는데 지금 한 3에서 4개월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이 해소된 건가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AI 공급망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던 건 결론적으로는 HBM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수율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수율 공정이 아직 D램처럼 황금 수율 90%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비용은 비싸고 수율 계속해서 프리미엄 가격 붙으면서 납품은 줄어들고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 느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첫 번째 재고를 미리 준비해뒀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엔비디아 고객사들이나 엔비디아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수가 엔비디아가 이제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참 기대감이 넘치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HBM 뭐 우리도 DDR 메모리 다 준비되어 그쵸. 있다. AI 시장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수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삼성전자 응원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지금 HBM 관련돼서 소식을 비춰줘야 합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HBM과 관련된 수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지수 2,800 하고요. 2,900, 3,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류를 해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MUF 관련된 이야기도 내놨었지 않습니까? MUF 관련돼서는 사실 앞서가지고 CFD였나요? CFD 관련해가지고 이미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MUF 공정이 HBM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네. MUF 공정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에서 HBM 그 공정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그쵸.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MF 장비를 들여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HBM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도 아직 모르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걸 할지 안 할지? 그렇죠. MUF 장비가 HBM뿐만 아니라 낸드 단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에 우리 공급합니다라는 발표가 있어야지 삼성전자 향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갈 수 있다는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 애증의 종목이에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도 노트북도 다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화이팅! 저는 애플을 쓰지만. 당장 바꾸셔야지 않을까. 애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말이 많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헤지 펀드사들이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타가지고 수익권입니다. 이미 강하게 수익권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들어와서 매도적인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왔고 최대 이제 많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800불까지 컨센서스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739불 근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자,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준비했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영어로 보시면은 좀 머리 아프잖아요. 한글로 해석해 주시죠. 아니, 번역을 해야죠. 아이, 번역을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럼요. 다 네,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인쇄물 뭐 매수 $800 그리고 현재 가격에 대해서 부분도 있고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해석 번역본을 들린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원문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 주식의 포물선 상승 이후 주목할 만한 짧은 하락세를 보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누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요. 블룸버그 옵션 수익 후 11%의 묵시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최대 11%가량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컨센서스보다 217억 그리고 230억 달러 또는 9에서 7%보다 높아 기대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여 예상치 못한 상승 여지가 적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승 여지가 적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외국계 같은 특히나 미국 투자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 현저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한 수치가 많이 안 나왔었던 거겠죠. 앞선 구간에서 우리 빅테크들 실적을 기억해 보시면은 인텔이라든지 구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 라는 모습이 있는 만큼 이번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그냥 부합하는 수치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일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좀 강세론자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톰리. 톰리. 네, 톰리라고 이제 강세론자인데 네. 시장에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엄청 빠질 때도 사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렇게 강세론자죠. 대표적인 강세론자신데 그분도 최근에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솔깃하시죠?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영화에도 나오신 분이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버리 포트 관련돼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숏을 손절을 하고 빅테크에 올라탔다. 네. 그분도 샀답니다. 자, 숏을 대표적으로 치시는 분도 지금 항복을 했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뭐 조정 나와도 이상하진 않지 그쵸,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 더 있네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 투자계 거물들에 대한 이 굉장히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투자자들의 최고 존엄이죠. 네.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식 비중 1%를 매도했다. 이거 1%라고 말씀드리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의 1%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1%를 매각을 했답니다. 저의 1%와는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죠. 네, 많이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작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1%라는 수치만 보시면 굉장히 작다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들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보유하고 애플에 대한 보유 주식 비중이 제가 기억하고 5.9%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좀 네. 얘가 수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5에서 6% 사이신데 그 5에서 6% 중에 1%를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액이 그러면 1%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분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1%를 매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고가 주가가 비싸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비중을 매각을 했다는 거는 네. 일부 비싸다라는 거지.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든 걸 다 팔라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왜요? 차익 실현하라면서요. 다 팔면은 만약에 워렌 버핏이 다 팔았습니다 하면은 그때 도망쳐야죠. 그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남겨둘까요? 현금 비중은 지금 언제나 한 30%는 가져가셔야 돼요. 언제나 30%는 가져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인터넷 버블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 자금의 흐름도 보시면은 2023년도 대비해서 테크 쪽의 자산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기를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버블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에 타서 수익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테크 쪽에 투자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다만 저는 오늘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 AI 쪽에서 소라라고 동영상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라 동영상 플랫폼이 나오고 하락한 주가가 딱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도비. 아, 어도비라고 해서 동영상 플랫폼 관련된 소프트웨어, 포토샵, 또 프리미어 이런 좀 프로그램인데 또 하락하죠. 말하면 하락하죠. 다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샘 AI가. 올트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 대신에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샘 올트만이 원하는 계획대로 된다면은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AI가 대신 못하거든요. 네. 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까지 이제 어찌 보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기대치도 그만큼 쫓아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펀드와 투자 자금도 일종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주식 명언에 그런 게 있어요.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말아라. 하나만 담지 말아라. 근데 지금 시장은 테크 쪽에만 쏠려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 명언과 굉장히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최대한으로 갈 것 같고 여기에서 뭐 특별한 악재나 아니면 시장이 무너질 법한 크러쉬한 아주 비상적인 그런 뉴스가 안 나오면은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 드리면서 1월 달에 회복세가 늦어진다. 하반기까지 밀렸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거는 전통 반도체잖아요. 자, A가 좋은 상황에서 전통 반도체도 같이 살아나요. 그러면 더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현재 엔비디아 투자 이제 실적 발표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실적 발표 전에는 올라간 게 있으면 그래도 좀 일부 현금은 챙겨 놓으시자.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시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 좀 관망하는 흐름을 지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IT. IT 쪽에서 그래도 좀 볼 거면은 SMIC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SMCI죠. SMCI 얘기했는데 그러면 SMCI랑 좀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어떤 기업이냐. 엔비디아에서 ADEC을 공급받아서 서버향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SMCI가 그래서 왜 갔습니까? 엔비디아 통신 데이터 센터 장비 납품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이크래프트가 뭐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뛰어난 뭐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적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매출 향으로 강하게 상승을 만든다면은 이 아이크래프트도 엔비디아 향으로 가는 또 이수페타시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향 흐름에 맞춰서 다 올라가진 않다시피 아이크래프트와 뭐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크래프트까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T 이쪽 그리고 HBM, AI가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크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종가를 15만 원에 마무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범수 매니저 치킨 3마리 이벤트를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치킨 3마리 준비되어 있죠? 뭐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뭐 교촌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하고 싶은 치킨으로. 저는 밥에 비벼 먹는 게 좋아서 그래요? 맛있는 걸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마리 또 이벤트가 수요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